요즘 식당에서 부쩍 눈에 띄는 것, 바로 테이블 오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인테리어를 좀 해치기도 하고 밥 먹는데 방해도 돼서 이렇게까지 많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테이블 오더 시장은 아무래도 비대면 수요가 높았던 코로나 때 성장합니다. 2019년 1.5%에서 2023년 7.8%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현재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그런데 성장세가 매우 빨라서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정해지면서 인건비를 걱정하는 업주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테이블 오더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티오더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587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만 대 이상의 태블릿을 판매했지만 2024년 상반기만 25만 대의 태블릿을 설치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토스,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이블 오더 업계 1위 티오더 읽어드립니다. 권성택 대표는 미국 유학 중 창업이 너무 하고 싶어 해외 구매 대행에 도전합니다. 첫 수익은 100만 원. 그 길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했고 신발부터 식음료까지 해외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들여와 20-30억 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했죠. 그러나 2017년 전환법이 시행되면서 현타가 온 권성택 대표는 오프라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그동안 번 돈을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감행받아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브랜드는 레트로 컨셉의 여기 미술관이라는 주점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에 매장을 냈는데 성공적이었죠. 그 밖에도 경성주막, 청담 이상 등 몇 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더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경험으로 외식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체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 쓰는 일이 힘들었고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데이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 온라인 커머스의 공식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2019년 창업한 것이 바로 티오더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미 테이블 오더를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있고 자신의 오프라인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그저 투자할 심산으로 업체를 알아봤는데요. 기존 업체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면 될 줄 알았던 개발은 생각보다 험난했고 길어졌죠. 한편 권성택 대표는 2021년부터 직접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론칭하게 되는데요. 바로 구도로 통닭입니다. 원래 1998년 인천 심곡동에 있던 포장마차였는데 신도로 옆에 있는 구도로길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손님들이 구도로 포장마차라고 부르던 맛집이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가지고 전기구이 누룽지 통닭을 주 메뉴로 하는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건데요. 현재 110여 개 가맹점을 모집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구도로 통닭은 티오더의 테스트베드였습니다. 가장 먼저 제품을 도입해 본 건데요. 당연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주문이 이상하게 들어오거나 포스까지 망가뜨리거나 불편한 고객들은 그냥 메뉴판을 달라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제로 매장에 도입하면서 개발한 덕분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고 티오더는 빠르게 테이블 오더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사실 티오더는 선발주자는 아니었는데요.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포스 연동성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테이블 오더 업체 중에는 포스랑 연동이 안 돼서 주방에 또 모니터를 따로 놓고 그걸 보고 또 다시 포스에 주문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티오더는 국내 30개 이상의 포스사와 연동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가게에서 바로 기존 포스와 연동할 수 있었죠. 이 티오더의 가장 확실한 BM은 소프트웨어 구독료입니다. 티오더는 매달 한 대당 18,000원가량의 요금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10개가 있다면 180만 원가량의 월 요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건가? 갸웃하게 되는데요. 근데 막상 도입을 해보면 주문 실수나 누락 같은 휴먼 에러가 없고요. 또 보통은 띵동 벨을 눌러서 가보면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 숟가락 떨어뜨렸어요.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하는 소통 때문에 동선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작은 요청들을 테이블 오더로 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티오더를 사용하면 사진을 보면서 메뉴를 주문하고 불편한 점도 바로 요청하고 대리운전까지 부르는 등 더 편리해지죠. 또 광고 모델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트 젤로와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타다와 광고를 하면서 회식 후 집에 가는 고객들의 TPO를 겨냥하는 광고도 했습니다. 티오더가 꿈꾸는 것은 오프라인의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이 마치 온라인 커머스처럼 유입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 티오더는 각종 수치를 데이터화해서 인기 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점주들을 돕고 있습니다. 티오더는 주문 후 고객에게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가 네이버 지도에 달린 리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솔직하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티오더에는 이 메뉴에 대한 지적이나 친절도, 업장 평가 등 점주만 볼 수 있도록 좀 더 솔직한 의견을 남길 수 있죠. 티오더는 전체 직원 300명 중 100명이 개발팀일 정도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SaaS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업데이트 없이 점주들이 웹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런 SaaS 모델을 B2B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LG U+ 등 대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테이블 오더 시장에는 티오더 외에도 페이히어, 메뉴잇 등 기존 경쟁자가 많았습니다. 페이히어는 2022년 출시 후 가맹점 수가 47,000개를 돌파했고, 메뉴잇은 배터리로 사용하는 무선 테이블 오더로 예쁜 디자인을 선보였고요. 또 QR이나 NFT로만 서비스해서 비용이 절대적으로 낮은 태그히어, 핸드오더, 테이블로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막강한 사업자들이 테이블 오더 시장에 합류하면서 티오더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달의 민족은 배민 오더를 선보였는데요. 테이블에 태블릿 PC 형태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QR코드로 기존 배민 앱에서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미 배민 앱이 깔려있는 고객들에게 진입 장벽이 낮고 고객 데이터도 더 세밀하게 확보할 수 있겠죠. 토스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도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토스는 포스와 키오스크로 소상공인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편리한 UI UX와 토스페이까지 연동하여 공격적으로 테이블 오더를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KT는 하이 오더를 선보였는데요. 티오더와 메뉴잇의 AS와 설치를 이미 KT가 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제품군도 많고 또 영업 인프라가 두터운 만큼 막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놀자는 과거 도도포인트와 나우 웨이팅을 인수하고 이를 디벨롭한 야오더를 출시했는데요. 야놀자의 경우 최근 줄서기 및 예약 서비스를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있던 만큼 테이블 오더도 매각할지, 한다면 어디서 인수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테이블 오더에 뛰어드는 목표는 AI를 위한 데이터 확보입니다. 당장의 매출보다도 오프라인 데이터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이블 오더 회사들의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티오더는 현재 매출당 수수료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료만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진입 비용을 영원으로 낮추고 예상치 못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안전 판매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테이블 오더를 검토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티오더는 3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리즈 B를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유니콘까지 가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법인 설립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북미 시장은 디지털 전환이 느린 만큼 챌린지는 있지만 테이블 오더를 사용하면 북미 특유의 메뉴에 대한 요구를 세세하게 반영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만큼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의 매장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 구매 비용의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만 344억 원, 2025년에도 32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테이블 오더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티오더 읽어드렸습니다.